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딱 3년이 되는 30대 여자예요. 금융권에서 쭉 근무를 하다 작년에 딸을 낳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사연을 쓸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무난하고 평범한 일상들 뿐이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황당한 일 때문에 결국 이렇게 찾아왔네요. 남편은 집안에서 막내인데 위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누나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신우는 위로 10살, 그리고 둘째 신우는 7살이 차이가 납니다. 흔히 말하는 늦둥이랄까요? 아무튼 시가족 입장에서는 저희 부부가 아직도 아기처럼 보이겠지만 저희도 벌써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가족 모임에만 가면 저희는 발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반면에 저는 저희 친정에서 첫째고 밑으로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저랑 제 여동생은 지금도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자기 누나들을 대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모여도 거의 대화를 안 하고 누나 동생이라기보다는 이모 같은 느낌에 가깝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여동생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우면서 자랐고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하고 가끔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거기다 작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져 지금은 완전히 혼자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욱더 자주 연락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별일 없는 날이나 주말에는 여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술을 한 잔씩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상가집에 가야 한다고 하길래 여동생을 부른 적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워낙 아이를 좋아하고 잘 놀아주는 성격이라 안 그래도 혼자 하루 종일 집에서 애를 씨름하는 게 힘든데 동생이 와주면 저도 편하고 좋았죠. 그렇게 한참 좋은 분위기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이 벌써 올 리는 없을 테고 주말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왔나 내다보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는 둘째 신우더라고요. 사실 예전부터 시누이가 저희 집이랑 시부모님 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김치도 가져다 주고 어머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밑반찬도 가져다 줬었는데 어찌 보면 중간에서 거의 시어머니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거든요. 첫째 시누이는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어서 무슨 특별한 기념일 같은 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둘째 신우는 엎어지면 코다을거리라서 그런지 꽤나 자주 얼굴을 보는 편이었죠. 그날은 시어머니 김치를 들고 왔었는데 물론 저도 매번 받기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절대로 빈통만 보낸 적 없어요. 과일이나 케이크 같은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간식들을 꽉꽉 채워서 돌려드리기 때문에 마냥 얻어먹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조카들 만날 때마다 용돈 꼬박꼬박 챙겨주고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것도 종종 배달시켜주는데 그 정도면 받는 만큼은 신세를 제대로 갚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갓난아이 키우느라 직접 음식을 해드린다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요. 아무튼 그날에도 둘째 신우가 김치만 주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같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나 같이 한잔하자 그랬더니 신우이도 마냥 싫은 건 아니었는지 자리에 앉더군요. 그렇게 저희 셋은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느새 냉장고에 있던 캔맥주 7개가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살짝 취기가 올라온 시누이가 언제 다녀왔는지 소주를 사왔길래 저는 애기 재운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 동생과 시누이는 본격적으로 소주로 달리기 시작했고요. 원래 제 동생이 술이 좀 센 편이에요. 뭐 저랑 진지하게 술을 끝까지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남편 말로는 신우도 술자리에서 빼는 성격이 아니라고 들었고요. 저희 딸은 되게 빨리 잠드는 편이라 금방 잠이 들길래 다시 거실로 나와 보니까 이미 둘이서 소주를 3병이나 비웠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술이 많이 취했는지 갑자기 저와 동생에게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원래 한 번 말해도 될 걸 두세 번 말하는 타입이긴 했는데 술까지 들어가니 진짜 말이 많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동생에게 빨리 시집가라는 식으로 장난 섞인 잔소리로 시작했는데 글쎄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더군요. 특히 저한테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서운했던 것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우선 제가 시가 식구들에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고 특히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않다는 게 불만이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신혼 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자주 찾아뵙고
시부모님과 외식 다니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딸아이가 태어난 뒤로부터는 그놈의 육아 때문에 옴짤달싹 못하다 보니 시간도 안 나고 몸도 피곤해서 많이 소홀하긴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아기도 돌이 지났고 저 역시도 조금씩 육아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 이렇게 동생이랑 맥주도 한 잔 마실 여유가 생긴 거지. 그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신우가 그동안 시부모님 댁과 저희 집을 오가며 중간 역할 해왔던 것도 알고 있고 항상 저희를 챙겨준 게 고맙고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먼저 서운한 점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사실 상견례 때 자기 보고 언니라고 하길래 지금까지 쭉 언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언니 미안하다고 앞으로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조금 더 신경 쓸 테니까 화풀 나며 나름 코맹맹이 소리까지 내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이가 잔뜩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내가 왜 네 언니냐고 호칭부터 똑바로 부르라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수백 번을 언니라 부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저 난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알겠다고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렸네요. 솔직히 술 먹은 사람이랑 싸우는 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그러고 말았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술 취해서 했던 말도 하고 아무리 알겠다 대답을 해도 계속해서 불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면서 제 동생도 불편해하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술자리를 이어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판단되었고 저는 술 취한 신우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달래가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요. 하지만 대체 뭐가 그렇게 쌓인 게 많고 섭섭한 거 투성이인지 며느리 노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말로 이제 돌진한 애 키우는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자꾸만 저를 형편없는 며느리 취급하는 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없던 신혼 때만 해도 저 나름대로는 시부모님과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시부모님 꽤 좋으신 분들이라 저랑 별다른 트러블도 없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여기서 꽤 멀리 사시기 때문에 제가 임신했을 때 어머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거기다 애도 봐주신다고 몇 번을 제안하셨고요. 하지만 정말 안 되겠으면 그때 부탁드릴 테니 우선은 저 혼자 감당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제 엄마인데 온전히 제 힘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맞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어머님께서 틈틈이 김치나 반찬 같은 걸 챙겨주시면서 나름 신경 써주시는 거 저도 잘합니다. 막말로 애 봐달라고 징징대지 않는 것만 해도 제 입장에서는 많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그렇게 제가 못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이 집안의 늦둥이 막내이긴 하지만 성격 자체가 애교가 없고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나 자기 누나들한테 말을 살갑게 하는 꼴을 못 봤는데 제가 중간에서 남편을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오히려 결혼 전보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는데 이것도 저는 꽤 잘한 일이라고 자신하거든요. 아니 저도 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못한다 부족하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화까지 슬슬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보는 게 놀고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부모님 챙기라는 소리를 할 거면 차라리 자기 남동생인 남편한테 하던가 왜 자꾸만 며느리인 저한테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저도 참다 참다 한 소리 했습니다. 갓난애기 키우는 저 말고 형님 동생인 저희 남편한테 좀 뭐라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딱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술 취한 신우가 눈이 희번덕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달려들듯이 굴길래 옆에 있던 제 동생이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 동생한테 사돈처녀가 끼어들 일이 아니랍니다. 남편도 집에 없는데 저랑 거의 띠동갑 차이 나는 시누이랑 말다툼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마침 시누이의 큰 소리에 깨버린 아이의 울음소리에 제가 먼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다시 애를 재우려고 열심히 자장가를 부르고 있던 와중에 거실에서 시누이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아마 자기를 무시하고 가버렸다고 생각했는지 절에서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저보고 싸가지가 바가지라네요.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옆에 있는 제 여동생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괜히 저보러 왔다가 동생만 험한 꼴을 보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애기만 아니면 진짜 당장 나가서라도 제대로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시누이가 거실에서 크게 떠들어대는 소리에 애가 잘 리가 있겠어요. 결국 제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온다는 이야기만 남기고는 가버리더라고요. 동생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혼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일만 놓고 보면 수시로 시누이한테 욕먹고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나마 나도 이번이 처음 겪는 거라 해명을 했지만 영 못 믿는 눈치긴 했어요. 다음날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어제 일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도 많이 당황하고 쪽팔려 하더군요. 솔직히 겉으로는 내색안 했지만 이래서 시자는 시자인가 보다. 아니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왜 하필 술 먹고 꼬장이를 피우냐고요. 그냥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에 안 든다 고쳐오면 좋겠다. 따로 저한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동안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제 동생도 있는 자리에서 그러는지 황당 그 자체였네요. 그나마 제 말을 들은 남편이 따로 둘째 신우한테 전화해서 따져주더라고요. 저도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들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 신우이는 그땐 술이 너무 많이 취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다가 남편이 자꾸 사과하라고 다그치니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아무리 막내라 그래도 엄연히 자기들은 딸 자식들 아니겠냐고 아들이라고는 우리 집에 너 하나뿐인데 뭐 느끼는 게 없냐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하다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뜬금없이 아들 타령하면서 되받아치는 시누이의 말에 당황한 남편이 이리저리 둘러대지 말고 차라리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말이죠. 그제야 시누이의 본심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시부모가 나이 먹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 싶으면 먼저 나서서 같이 살잔 소리를 한다는데 너나 네 마누라는 니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콧방 위가 절로 나오대요. 결국 자기 부모 모시고 살라는 이야기가 목적이었구나 싶어서요. 아버님 연세가 내일 모레면 칠순 중반이시고 어머님 역시 곧 칠순이 되시는 나이긴 합니다. 거기다 둘째 신우가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린 것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남편한테 듣기로는 시누이가 자기 친정에는 잘해도 시누이 시가 쪽에는 소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야 제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시누이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제가 제 친정 부모님을 더 챙겨도 자기는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러겠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저한테만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우기는 건 누가 봐도 아닌 거잖아요. 저한테 품어왔던 불만의 정체가 합가 여부였다니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우리 아이 돌진 않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합가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알아서 부모님 챙기고 효도하고 살 테니까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제 누나들이랑 따로 연락하지 말고 먼저 전화나 문자가 오더라도 자기한테 이야기하라고요. 저 역시도 시누이가 저런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줄은 몰랐었고 아예 시가 쪽에서 저런 말이 나오기 전에 알아서 기본은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랑 크게 한바탕 하고 나서도 마음의 정리가 안 되다 보니 남편과 저는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힘들어서 그 다음 주에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겨두고 시부모님 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누이 말에 따르자면 시부모님도 저희에게 뭔가 불만이 많으신 것 같기도 했고 은근히 합가를 바란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당연히 저는 시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설령 있었다면 두 분 성격상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직접 본인의 입으로 듣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선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어집에 미리 예약을 해놨고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남편과 아버님은 복분자도 한 잔씩 하면서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이 드디어 슬쩍 지난번 시누이와의 대화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작은 누나가 그러던데 조만간 우리 보고 엄마 아빠 모시고 살라던데 라면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엄마 아빠 생각을 알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반응이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서 당신들이 왜 우리한테 신세를 지냐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다 늙어서 불편하게 눈치 보며 함께 살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답니다.
어머님께서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작은 신우가 그런 소리를 했던 게 생각난다면서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슬슬 아들 집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냐 물어봤다네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러셨대요. 네가 모시고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네가 참견을 하냐고요. 괜히 잘 살고 있는 동생 부부한테 쓸데없는 소리에서 분란 만들지 말라고 한마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 연세는 좀 있으시긴 하지만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운동 다니실 만큼 건강하십니다. 실제로 젊은 저희보다 병원에도 잘 안 가시고요. 거기다 나중에 기력이 떨어지면 지금 살고 계신 집 처분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더군요. 괜히 시부모 안 모시고 싶어 난리치는 며느리처럼 생각하실까 봐요. 개인적으로 며느리가 시부모님 모시는 거나 아니면 사위가 장인 장모 모시는 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부모님 같으신 분들이면 나중에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친정부모님을 모셔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저희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시누이 말처럼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같이 사는 건 본인이 싫다고 너네 누나들이 하는 이야기를 일일이 귀담아 듣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손주나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참 편안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며칠 전에 작은 누나가 집에 왔다며 처제 앞에서 술주정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시부모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사돈처녀한테도 미안하다 전해달라 하셨고요. 아버님께서는 걔가 옛날부터 술만 먹었다 하면 자꾸 사고를 쳤는데 마흔 넘고 애엄마가 돼서도 그러고 살면 어쩌냐 혀를 차시면서 다음에 집에 오면 다신 그딴 술주정 못하게 홍군형을 내주시겠다 하셨네요. 아버님 어머님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나니 그동안 제 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해소되는 느낌이었고 지금까지 시누이 말만 듣고 괜히 시부모님까지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이해심 많은 시부모님인데 신우한테 밀어두거나 중간다리 걸치지 말고 제가 직접 시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시부모님이랑 대화도 더 자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 애도 돌이 지나서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졌기 때문에 평소에 남편 출근하고 없더라도 애 데리고 자주 찾아가려고요. 그동안 신우가 중간에서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었는데 이제 속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멀리하는 게 맞다 싶네요. 그날 사온 뒤로는 자기도 쪽팔린 걸 아는지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온 적은 없는데 앞으로도 적당히 거리 두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잘하려고요. 인생을 많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든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는 게 정답인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